자, 132번입니다. 방진 마스크 선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방진 마스크를 선정할 때의 기준은 배기 저항이 낮을 것, 흡기 저항도 낮을 것, 낮은 것이 좋은 겁니다. 배기나 흡기할 때 저항이 크다는 말은 숨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흡기, 배기,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뱉을 때 저항이 작아야지 작업자가 불편함이 덜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용적이 클 것, 잘못됐습니다. 사용적이 크다는 말은 지금 방진 마스크냐, 방진 마스크의 부피가 쓸데없이 커버리면은 작업자가 작업하는데 지장이 된다. 그래서 사용적이 적다 이 말은 최소한의 영적으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야가 넓을 것, 사용적이 크잖아요. 부피가 커지게 되면 시야도 좁아집니다. 하방 시야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넓은 것 더 좋은 말이죠. 그 말은 곧 사용적 부피를 줄여라 하는 이야기죠. 3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3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방진 마스크 형태에 따른 분류 중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슨 형이냐? 라고 물어봐. 방진 마스크라고 했고요. 얼굴 전체가 덮였습니다. 얼굴 전체가 덮이면 전면형이라고 부르죠. 전면형이라고 부르고 코하고 입만 가리게 되면 반면형이라고 부릅니다. 전면형과 반면형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과제하고 여기에 있는 마스크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직결식이라고 부릅니다. 격리식은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격리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직결식 그림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 돼야 됩니다. 자, 여과제하고 연결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격리식이고요. 지금처럼 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직결식이다라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설 참고로 보시고요. 134페이지 4번입니다. 134번. 산업안전보건법상 방독 마스크 사용이 가능한 공기 중 최소 산소 농도 기준은 몇 % 이상이냐. 산소 결핍 기준을 물어본 거하고 같죠. 산소 결핍 장소라고 부르는 것은 결핍은 18% 미만인 장소입니다. 18% 미만인 장소. 그래서 방독 마스크나 산소 결핍 장소에서는 뭐 사용할 수 없다? 방독 마스크 사용할 수 없다. 방진 마스크도 사용할 수 없다. 뭐만 가능하다? 송기 마스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독 마스크를 쓰려면 18% 농도 이상이 돼야 된다. 산소 농도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해설 보세요. 18% 이상이 돼야 되고 23.5% 미만이 돼야 되고 탄산가스는 1.5%가 기준입니다. 1.5% 미만. 일산화탄소는 30ppm 미만. 황화수소는 10ppm 미만입니다. 자, 여기 나온 수치들 기억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18을 물어봤지만 나머지 값들도 언제고 가로치고 물어볼 수 있다. 해서 적정 공기에 대한 기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소 얼마요? 18에서 23.5%. 이산화탄소, CO2, 탄산가스죠. 탄산가스 1.5%. 일산화탄소 30ppm. 황화수소 10ppm입니다. 이거 미만인 장소. 다 미만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해설에 나와 있는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기준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135번입니다.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 색상으로 틀린 것은 유기화합물용, 갈색 맞습니다. 할로겐 회색, 황화수소 회색, 암모니아 녹색이죠. 예, 녹색이고요. 노란색은 뭡니까? 아황산가스죠. 아황산가스. 아황산용입니다.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의 종류의 색깔 기억을 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참고 내용 봅니다. 유기화합물용, 갈색, 회색의 종류가 많죠. 회색이 할로겐, 황화수소, 시아나수소, 아황산은 노란색, 암모니아, 녹색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복합용, 겸용의 정화통에서 복합용은 해당가스 모두 표시를 해요. 겸용은 백색과 해당가스 모두 표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독 마스크의 색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겸용이라는 말이 뭔 말이죠? 겸용이란 말은
방독 마스크하고 방진 마스크 성능이 같이 있는 걸 말합니다. 방독과 방진이 같이 되는 것을 겸용이라고 부릅니다. 겸용이란 말도 알고 있어야 돼. 복합용은 여러 가스에 대한 대응이 되는 거고요. 겸용은 방진 플러스 방독이에요. 자, 136번입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방음용 기막의 기독기에 대한 용어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음압 수준이란 음압을 다음식에 따라 데시벨로 나타낸 것으로, 자, 데시벨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데시벨로 나타냅니다. 음압 수준 뭐로 나타낸다? 단위를 음압 수준의 단위는 데시벨로 나타냅니다. 적분 평균 소음계 또는 소음계에 규정하는 소음계의 뭔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 음압 수준 측정을 할 때의 기준이 무슨 특성이냐? A, B, C, D 중에 뭐냐? C 특성을 사용을 합니다. C 특성. C 특성이 고음에 대한 특성이 맞는 등급이에요. 그래서 C 특성이 고음에 맞는 특성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A, B는 저음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D음은 더 고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음 기준이 90dB, 85dB 이상이잖아요. 85에서 90dB 이상부터인데 그 소음의 크기가 더 클 때는 D 특성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음은 뭔 특성이다? C 특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A 특성은요 40폰 저음역입니다. B 특성은요 중음이에요. 중음. 그 다음에 C 특성은 85폰 고음역대. 그 다음에 D도 고음역인데 항공기 소음 평가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소음 평가를 할 때 사용하는 특성은 C 특성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을 C로 해주셔야 됩니다. A 특성은 저음, B 특성은 중음, C 특성은 고음, D 특성은 항공기에 대한 소음 평가할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구분이 되셔서 답이 C 특성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37번입니다. 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안전인증 표시 기호는 하나로 통일됐죠. KCS, KCS 마크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표시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KCS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안전보건 표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전보건 표지, 안전표지의 종류와 분류가 올바르게 된 것은, 자, 금연은 금지표지다. 맞죠? 낙하물 경고는 지시표지다. 근데 문제를 너무 쉽게 냈죠. 경고라고 쓰고 경고표지라고 안 쓰고 지시표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렸죠. 안전모는 안내표지가 아니죠. 지시표지죠. 세안장치는 안내표지죠. 자, 다 틀렸네요. 맞는 것은 1번이네요. 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지 달달달 하셔야 됩니다. 표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종류 구분하는 문제나 색상 물어보는 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표지가 나온다는 것은, 한 문제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금연 표지, 금연은 금지 표지에 해당됩니다. 법상 금지 표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연, 방금 있었죠. 맞는 거고요. 출입 금지, 화살표 표시로 그려진 거죠. 차량 통행 금지 있습니다. 적재 금지, 적재 금지가 없습니다. 이 적재 금지가 자주 문제에 소개되는 이유는 적재 금지라는 표지는 없어요. 근데 물체 이동 금지라는 표지가 있어요. 물체 이동 금지. 이 표지의 그림이 마치 물건을 적재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재 금지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뒤에다 금지 붙여버리니까 정확하게 금지 표지를 기억을 안 하시게 되면 헷갈릴 수밖에 없죠. 지금 요 문제를 풀면서 금지 표지의 종류를 정확하게 기억을 안 해놓으면 적재 금지도 있는 걸로 오해를 하시고 고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의 종류를 읽어보셔가지고 구분이 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금지표지에는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 이동금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적재금지 없어요. 예. 자, 40번입니다. 색채와 사용 사례입니다. 노란색을 정지신호에서, 정지신호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소화설비, 소화기 다 무슨 색이에요? 대부분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지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파란색은 무슨 표지에 쓰죠? 지시표지에 쓰죠? 파란색은 지시표지에 씁니다. 주로 보호구 내용이 들어가 있고 보호구 착용하라고 표지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지시 맞습니다. 빨간색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경고 표지에는 색이 두 개가 쓰이죠. 노란색과 빨간색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빨간색은 무슨 물질일 때는 사용을 합니까? 화학 물질일 때는 무슨 색을 써라? 빨간색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모양이 무슨 색으로? 모양으로 마름모로. 그다음에 노란색을 쓰는 경고 표지는 삼각형으로 빨간색 쓰는 경고 표지는 마름모로 표시해서 화학물질은 다 마름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취급 장소라고 말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녹색은 비상구,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지로 녹색을 사용한다. 주로 이제 녹색이 우리는 안내 표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내할 때 안내 용도로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틀린 거 1번이네요. 빨간색이라고 해야지 1번도 맞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내용 수준이 이 정도는 해결을 우리가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41번. 표지 중에서 기본 모형의 색상이 빨강이 아닌 거. 자, 기본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산화성 물질 경고는 기본 모형의 색상이 빨강이 아닌 거라고 했기 때문에 산화성 물질 경고는 경고 표지지만 화학 물질이잖아요. 화학 물질이면 뭐로 만들어졌어요? 마름모예요. 그럼 마름모가 기본 모형이죠. 요거 무슨 색으로 한다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고요. 1번은 빨강 맞습니다. 화학이 금지. 화학이 금지. 빨간색 맞죠? 탑승 금지. 맞죠? 고온 경고. 화학 물질이 아닌 경고 표지는 기본 모형이 삼각형이고 기본 모형의 삼각형은 무슨 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검정색. 바탕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죠. 그림도 뭐예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빨강색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경고 표지에서 화학 물질만 마름모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기본 모형은 마름모. 또 금지 표지는 기본 모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의 사선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금지 표지예요. 이 모양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취지를 지금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노란색하고 검정색만 사용이 되죠. 빨간색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142번 가기 전에 해설 보세요. 색도 기준이 나와 있고요. 예, 용도, 금지, 경고. 빨간색의 경고 표지. 여기에다가는 무슨 물질일 때 경고 표지에 빨간색을 쓴다? 화학 물질과 관련된 내용일 때만 사용을 합니다. 화학 물질. 색도 기준, 여기 있는 색도 기준도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되죠? 예, 외우는 방법은 2.5, 2.5씩 빼주라 했고 2씩 빼주라 그랬죠? 가운데만 다 4인데 여기만 8.5. 요것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4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 보호안경 착용이 표시된 안전보건. 보호안경 착용은 보호구잖아요. 보호구 관련된 안전보건 표지는 무슨 표지입니까? 지시표지죠. 보호구 착용해라. 이렇게 나온 게 다 지시표지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보호구 착용 이야기 나오면 다 지시표지 이야기다. 이렇게 구분이 되셔야 되겠죠. 143번입니다. 안내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안내표지 그랬어요. 안내표지는 세안장치, 응급구호, 녹십자,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 그냥 비상구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들것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들것, 비상용 기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출입구가 아니라 비상구가 있어요. 비상구. 좌측 비상구, 우측 비상구, 비상구가 있지 그냥 출입구를 안내표지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3번입니다. 세안장치도 들어가 있죠. 예. 화학 공장에는 전부 세안장치가 마련되어 있죠. 녹십자, 응급구, 들것, 세안장치, 비상용 기구, 비상구, 좌측, 우측 비상구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자, 답은 3번이 해당되지 않는다. 144번입니다. 경고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레이저 광선 경고 있습니다. 급성 독성 물질 경고 있습니다. 매달림 물체 경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 경고가 아니라 말을 지금 섞어 놓죠. 차량 통행 금지가 있죠.
차량 통행 금지. 그래서 4번은 경고 표지가 아닙니다. 네, 금지 표지의 명칭을 헷갈리게 내고 있는 거예요. 금지를 경고로 바꿔서. 그러니까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뒤에 경고 붙여버리니까 구분이 안 돼버리게끔 준비하는 것은 나올지 알면서 우리가 지금 틀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지 정리하셔야 된다. 145번입니다.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표지의 종류. 자, 마름모니까 마름모 모양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빨간색이겠죠? 빨간색에 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름모에 빨간색 들어간 것은 경고 표지고 경고 표지를 마름모로 만든다는 것은 화학 물질이고 화학 물질의 종류가 산화성, 인화성, 급성, 독성 물질, 부식성 물질, 폭발성 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불이 났으니까 뭐예요? 예, 인화성입니다. 인화성 물질 경고가 됩니다. 산화성 물질 경고하고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죠? 산화성 물질도 마름모에 불이 그려졌는데 가운데 뭐 그려졌다? 산소가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그려진 것은 산화성이고 이 산소 모양이 없이 그냥 이렇게 불 모양이 보여버리면 인화성이다.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답은 인화성 물질입니다. 산화성은 가운데 뭐 있다? 원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산화성 가운데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산화성이고요. 뭐가 막 터진 것 같죠? 폭발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해골바가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표지와 관련된 문제 다양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놓고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여기서 좀 끊었다가 다음 강좌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